중간쯤에 보면 불과 물이 서로 순수하여서 온갖 만물이 자라고 남자와 여자가 화합해서 자손이 번성하는 것이니 모두가 하늘과 땅의 상도라. 자연의 이치다. 이제 불과 물이 서로 순수하고 그리고 남자 여자가 서로 화합해서 그렇게 해서 자손이 번성하는 것은 자연이 이루어지고 자연이 인연 따라서 이루어진다라고 그렇게 돼 있죠. 그러나 인연 따라서 이루어지는 건데 그 인연을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리석은 사람들은 지혜가 없어서 사도를 믿고 사도를 믿어. 사도.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가 없으니 사도를 믿어. 그래가지고 이제 선이 악인 줄 알고 악이 선인 줄 알고 잘못 생각해서 선한 일을 닦지 않고 악한 짓만. 왜 악한 짓만 하겠어요? 그게 구를 해도 괜찮을 것 같으니까. 사도를 믿으니까. 그리고 또 옆에 이렇게 보면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섬남자야 셋째 줄 결혼을 하려고 할 때 수화가 상극된다 하거나 표와 태가 서로 눌린다 하거나 나이가 맞지 않는다. 서로 오행이 맞지 않는다. 계절이 맞지 않는다. 결혼하는데 궁합이 안 맞는다. 이사 가는데 방위가 안 맞는다. 이사 가는데 결혼하는데 날짜가 안 맞는다. 궁합이 안 맞는다. 나이가 안 맞는다. 뭐 이렇게 그런 것 때문에 이거 모두 다 이게 사도 잘못 믿는 거. 뭐가 더 중요하겠어요? 이 마음이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지혜로운 마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더라도 서로 안 맞아도 서로 이해할 줄 알고 배려할 줄 알고 공감할 줄 알고 상대를 위할 줄 알면 누구라도 서로 안 맞아도 오히려 더 잘 살아. 안 맞는다는 것은 수화가 서로 상극한다는 거잖아요. 물과 불이 서로 상극하는 것이 좋아요. 더 큰 발전을 이룰 수 있어요. 근데 물은 물끼리, 불은 물끼리만 하면 그러면 이제 우리 윤거사님하고 김보살님이 딱 그렇거든요. 윤거사님하고 김보살님은 너무 사주가 좋아. 아니 궁합이 너무 잘 맞아. 너무 신자진 삼합으로 국을 이루어가지고 그냥 둘이 만나면 윤거사님은 김보살님을 만났어야지 검찰총장도 하고 대통령도 할 수가 있었어. 그렇게 좋아. 좋으면 뭐하냐고. 좋으면 뭐해. 좋아서 거기까지 가셨는데 큰 실수를 저지르셨잖아. 그래서 지금은 갈 수 있는 곳이 차가운 감옥밖에 없어요. 갈 수 있는 곳이. 사주가 좋으니까 그런 거예요. 좋아서. 근데 서로 궁합이 맞다고 다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궁합이 안 맞는데도 서로 맞추고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고 공감해주고 참아주고 서로 안 맞으면요 저절로 이렇게 떨어지게 돼요. 이혼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주말 부부를 한다든지 서로 여행을 갔다 온다든지 아니면 주말마다 저 부산에 가서 뭐 서울에 가서 대구에 가서 공부하고 온다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서로 안 맞으면 거사님이 출장 가 인도로 출장 갔다 오고 그래. 더 안 맞으면 자식을 낳으면 그게 또 삼각연대를 만들어주네. A하고 B가 안 맞아서 서로 맨날 싸우고 갈등하고 서로 막 죽을 것 같잖아요. 아이 낳으면 아이가 또 이어져서 또 살아요. 다 방편으로 있잖아요. 여기 지금 공사하고 있잖아. 이 영하의 날씨에. 왜 공사하는 줄 알아요? 오늘 일요일인데도? 오늘 엄청 춥잖아요. 어제보다는 따뜻해서 공사하는 거예요. 이게 갑자기 여름이다가 갑자기 추우면 이거 못하죠. 근데 며칠 동안 계속 추웠잖아. 추위에 익숙해졌어요. 그래서 지금 밖에서 거사님들 땀 흘려가면서 이래. 갑자기 추웠으면 움직이지 못하고 추워가지고 벌벌 떨 땐 지금 땀 흘려가면서 일하십니다. 그런 것처럼 사람은
어떤 상황이 되면 다 적응하게 돼 있어. 영하 30도 못 살 것 같아도 가면 또 살고 그래요. 이렇게 서로 잘 모르면 궁합 탓하고 방위 탓하고 날짜 탓하고 수화가 서로 삼각하면 이렇게 탓하고 막 그래. 그래서 이 영국의 옥스퍼드에서 2024년 올해의 낱말 옥스퍼드 대학에서 발표를 했는데 올해의 단어는 뭘까? 올해의 단어는 브레인 랏이래. 브레인 랏. 브레인은 뇌예요. 올해의 단어는 이 랏이라는 건 썩다. 썩음. 이걸 말해요. 뇌가 뇌 썩음. 2024년도에 전 세계 키워드 뇌 썩음이래. 좀 좋은 말 좀 올해의 단어 좀 하지. 이 뇌 썩음은 왜 뇌 썩음이라고 하냐면 이 불량스러운 소식들, 불량스러운 그 소식 말고 정보, 이 불량 정보, 쓰레기 정보, 쓰레기 정보가 막 넘치는 거예요. 쓰레기 정보가 넘치니까 골치 아파, 싫어, 관심 없어, 안 해. 또 그 얘기네? 또 뭐네? 또 이거 팩트 체크도 된 것도 아니야, 정확한 것도 아니야. 뭐지? 에이, 그래서 사람들이 오히려 내가 썩어나가. 오히려 관심을 다 끊고 안 해버려. 관심을 안 가져. 게다가 AI까지 막 이렇게 해서 요즘엔 사람보다 AI가 훨씬 더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이상 뭘 하려고 하는 의욕도 사라져. 이거 내가 썩어나가는 거예요. 잘못된 불량된 정보, 쓰레기 정보가 넘치지. 누구 말을 믿어야 될지 모르겠어. 여러분들은 한번 제가 말하는 게 합리적이고 딱 맞는 건지 한번 들어봐요. 이재명 대표가 곧 있으면 트럼프가 1월 20일 날 당선됐죠. 1월 20일 날 새로 취임하잖아요. 취임하는 즉시 이재명 대표를 소환해가지고 감옥에 쳐넣는데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대북 송금하고 불법 선거 때문에. 불법 선거하고 대북 송금 이렇게 잘못 국제 규범을 이제 어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재명 대표를 감옥에 소환해가지고 이재명 대표를 감옥에 넣는데 그럴까요? 그런 소문이 굉장히 극우파의 그 SNS를 타고 계속해서 재생산해서 다 그렇게 믿어. 우리 벽안 스님이 제일 잘 믿어. 그리고 뭐 진짜일지 아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소문이 무궁무진하게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분들은. 그래서 불법 선거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 또 불법 선거에 대한 진심이잖아요. 3년 동안 계속 불법 선거 말씀하셨거든.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불법 선거를 저질러서 불법 선거 지금 이제 선관위의 서버를 확보해서 지금 거의 다 검열을 다 마치고 한 달 정도 지나면 그러면 이 불법 선거 증거들이 불법 선거 증거를 거의 다 수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곧 있으면 불법 선거 증거가 세상에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윤거사님을 지켜야 된다. 한 달만 지키면 된다. 한 달만 지키면 불법 선거 이렇게 모든 게 다 분류돼서 정보들이 다 나와서 무죄로 판명이 될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세요. 이게 쓰레기 정보인지 고급 정보인지. 그래서 어쨌든 음력으로 2월 9일인가요? 2월 9일까지는 어쨌든 이때가 되면 판도가 바뀐다. 우리 윤거사님이 운세가 바뀌어서 이때가 되면 무죄로 판결이 돼서 달라져. 이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다라고 그러죠. 사주를 생각을 하면 이게 사주라는 게 여러분들이 잘못 해석하면 이것만큼 사람의 마음을 흔드는 것도 잘 없어요. 이 사주가 우리 윤거사님은 경자생이거든요. 경자생. 또 무자월이고 또 경진일입니다. 신자진
삼합인데 요 분한테 이 무가 엄청 중요해. 대운이 있고 또 갑오대운이야. 요 분은 상관이 전문 용어가 있어요. 이렇게 그 상관이 아주 강한데 이 갑오대운이 대운이 좋아. 관운이에요. 관이 지켜주는 대운이에요. 내년까지 관이 지켜주는 대운이에요. 아직 대운이 남아있어요. 대운이 남아있어. 그러니까 이 대통령이 여전히 검찰이 지켜주고 국가가 지켜주고 다 지켜줘. 그리고 이제 갑이라는 게 이 갑진년이 좀 심해서 이 무를 때려서 지켜주는 것을 약간 흔들었을 뿐이지 내년이 되면 을사년이잖아. 을사년은 요 분한테 굉장히 좋은 대운이에요. 좋은 운이에요. 새운으로. 갑오년보다는 을사년이 우리 용거사님한테 좋죠. 따뜻한 또 관의 보호가 또 관을 쫙 움직일 수 있는 효과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기만의 터전을 만들 수 있는 내 아지트를 만들 수 있는 제가 경호 일주이기 때문에 좀 알아요. 나도 내 아지트를 만들려고 하고 있잖아요. 만들고 있잖아요. 저기 아지트 만들고 있고 저기도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비슷해요. 요 분하고. 그래서 을사년에는 되게 좋아. 근데 을사년에 좋다고. 이 관의 보호가 있다고. 그러면 지금 무죄가 될 건가? 이건 희망 고문이에요. 우리가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비상계엄이란 걸 저질렀잖아요. 이것은 사람들이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잘 모르는데 그냥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총기 난사해서 많은 사람을 죽인 거랑 똑같은 거예요. 죄가 그 죄의 값이 사람을 대여섯 명 죽인 거랑 똑같아. 아니 10명 20명 죽인 거랑 똑같아. 왜냐하면 내란이나 이런 것 비상계엄을 잘못하면 무기징역 내지 사형이거든요. 우리가 총기 난사해서 사람들을 막 여러 사람을 죄 없는 사람을 죽였으면 무조건 사형이잖아요. 무기징역이나 사형이라고. 그럼 결과는 똑같잖아요. 값은. 근데 사람들 보는 앞에서 다 그렇게 그런 일을 저질렀어요. 그것은 헌법학자나 법학자나 법원이든 경찰이든 어디든 법으로 따지면 빠져나올 구석이 하나도 없어. 왜냐하면 보는 앞에서 다 했으니까.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는 법으로 따지면 무조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을사년에는 운이 좋아. 을사년 운이 좋다고 지금 이것이 벗어난다는 것은 아닌 거예요. 어려워. 그래서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을사년에 운이 좋으니까 그러니 여기 무죄로 내년엔 판단이 될 거다. 아니라니까. 이미 잘못을 크게 한 거는 그렇잖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폭력을 저질렀어. 여러분들이 다 고소했어. 고소 취하지 않아. 그러면 저는 내년에 운이 좋은데 감옥 안 가요? 아닌 거거든요. 이제 이렇게 대통령께서 오죽하면 계엄을 하셨겠냐. 왜 하셨냐면 야당에서 맨날 탄핵만 정치하는데 탄핵한다고. 또 그리고 이제 특검 탄핵과 특검을 벌써 수십 개를 계속 한다고. 이것 때문에 이 야당이 정치를 잘못해서 이 탄핵하고 특검만 맨날 얘기하니까 지금 내가 비상계엄을 안 하면 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주장하시잖아요. 이 윤거사님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한번 생각을 해봐요. 대통령의 권한이 더 세요? 국회의원들의 권한이 더 세요? 국회의원들이 정치를 잘못해서 나라가 이 꼴이 됐다 했을 때 그럴까요? 대통령은 이 A급, 그러니까 1급, 2급, 최고급 그 공무원급의 그 사람들을 임명할 수 있는 사람들이 7,000명이에요. 대통령의 권한이 어마무시한 거예요. 임명권이 대단히 중요한 거잖아요. 임명권은 목을 잡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을 누구를 임명하냐 그 사람을 떨구냐 대통령한테 달려있어. 심지어 임기가 남아있는 사람도 막 압력을 행사해서 그만두게 하신 분이야. 이 7,000명의 자리를 다 목줄을 주고 있어. 간접적으로는 2만 명이에요.
고위공직자에 간접적으로 2만 명의 목줄을 지으셔서 이 고난은 무소불위의 고난이에요. 이것보다 더 센 고난은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반면에 국회는 법을 만드는 권한밖에 없어요. 그 법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다 행사할 수 있게 해놨죠. 그럼 어떤 법을 만들었는데 계속 거부권 했잖아. 본인의 임명권은 다 쓰셨고 국회에서 뭐 하려고 하는 것들은 아무것도 못하게 했고 그러면 국회의원 때문에 정치 못하겠다라는 것은 나는 이만큼 임명권은 국회는 하나도 안 받죠. 그쵸? 왜 국회에 이렇게 보면 고위직은 아주 고위직은 국회에서 청문회도 하고 이 논의를 해요. 근데 국회에서 다 청문회하고 논의해서 그 사람 안 돼요. 해도 불구하고 우리 윤거사님은 다 임명을 시켰어요. 타협 없이 무조건 다 임명을 시켰어요. 본인의 입맛에 맞게. 이거는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국회가 말 안 들었다라고 하는 이런 논리는 독재자 말고는 이런 논리를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권한을 생각하지 않아요. 언론이 국회에서 막 뭐라고 하면 탄핵하고 이번에도 또 탄핵이네? 이번에도 또 특검이네? 막 이런 말만 하는 거지. 사실 할 수 있는 정치적인 어떤 권한은 국회가 크질 않아요. 너무 작아요, 사실. 그래서 이런 말도 있어요. 이것도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 윤거사님이 선거에 나오면서 보수 정치인들하고 서로 뒤에서 밀담을 나눴대. 약속을 했대. 무슨 약속을 했냐면 2년이나 3년 정도만 정치하고 대통령이 그 다음에 개헌을 추진한다. 개헌을 추진해가지고 의원직으로 이제 총리해가지고 의원 내각제로 바꾸겠다라고 그런 개헌을 추진하겠다라는 것이 자기들끼리 약속이 되어 있었대. 이건 전부 다 음모론이에요. 오늘 음모론 많이 나옵니다. 제가 말하는 거 다 음모론일 수 있어요. 이 브레인 낫이라니까요. 다 썩은 정보들, 쓰레기 정보들입니다만 이 쓰레기 정보를 여러분들이 모두 다 쓰레기 정보라고 치부해버리고 안 해버리면 그러면 다들 무능해져요. 나도 무능해지고 정치인도 무능해지고 나라가 다 무능해져. 어떻게 해야지 좋게 지혜롭게 되냐면 옥석을 가릴 줄 알아야 되죠. 제가 말하는 것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옥석을 가릴 줄 알아야 돼. 스님 말이 일리가 있는 것도 있고 전혀 일리가 없는 것도 있고 음모론도 있을 수 있어요. 들어보면 그래도 다 의미 있는 말씀, 이쪽의 말이든 저쪽의 말이든 의미가 있어요. 그걸 옥석을 가려서 타협을 해야 돼. 내가 제대로 알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 서로 대화를 할 줄 알고 설득을 할 줄 알고 이해를 시킬 줄 알고 때로는 내가 설득도 당해야 되겠죠. 토론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지혜롭고 자기 성장이 가능해지는 거죠. 사람이 유능한 건 일단은 머리가 정리가 돼야지 유능해지잖아요. 그리고 몸으로 움직여야 되는 거고. 좋은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이 유능해요. 쓰레기 정보 중에 좋은 정보를 찾으면 돼. 의원 내각제는 굉장히 좋은 제도예요. 나쁜 제도는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미국이 대통령제고 우리도 이제 그 대통령제가 사람들이 더 선호하기 때문에 의원 내각제 하면 뭔가 안 좋을 것 같아. 그냥 괜히 기분 나빠. 근데 어떤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훌륭한 유형은 사실은 의원 내각제예요. 우리는 국회의원들이 전부 다 잘못해가지고 국회의원들 제대로 하는 놈 잘 없잖아. 이런 이제 그런 식으로 치부를 해버리니까 국회의원들이 자기들끼리 다 해먹는다고 이것이 안 맞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의원 내각제를 별로 싫어해. 그런데 선진국들 중에 그러니까 민주주의 제도가 잘 돼 있는 나라 중에 의원 내각제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총리가 그 대통령 역할처럼 그런 역할을 하는 데가 의외로 많죠. 그런 거는 그 나라들 좀 정치가 민주주의가 발전된 나라가 왜 의원 내각제를 많이 할까? 라는 생각을 해보면 우리도 야 의원 내각제는 무조건 나빠.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죠. 저도 대통령제를 더 좋아해요. 저도 여러분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하지만
국회의원의 의원들의 이런 그 권한은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국회의 권한. 민의가 뽑아서, 우리가 직접 뽑아서 선출한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대통령은 우리가 직접 뽑아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이만큼 많아. 근데 혼자서 나라를 국정을 운영을 하는 것보다는 이제 우리가 뽑은 국회의원들도 어떤 역할을 제대로 하는 거야. 근데 사실은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다 좋은 사람이어야 돼. 이렇게 유능하고 나라를 생각할 줄 알고 또 국민을 위해서 뛴다는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니까 이제 답답하고 그런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신문에도 얼마 전에 나왔지만 지미 카터인가요? 돌아가신 분이 며칠 전에 돌아가신 그 대통령 장례식장에 이제 발인식에 전직 대통령이 다 와가지고 참석해서 앉아서 그 참석하는 것을 보고는 그 신문 지상에서 우리는 왜 저런 게 없을까? 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대통령들을 이렇게 감옥에 많이 보냈잖아요. 훌륭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부정부패가 없었으면 훌륭한 게 아니지. 우리나라가 고속성장을 하면서 또 조선시대,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민주주의, 독재국가에서 갑자기 민주주의가 막 만들어질 때는 이승만 시절에 부정부패 많이 겪었고, 박정희, 전두환 때 군사정권의 부정부패를 많이 겪었잖아요. 부정부패가 많이 있어 왔던 그런 상황에서는 그 당시에 대통령들을 감옥 보낸 거는 그렇게 감옥 보냈기 때문에 현재의 우리 민주주의가 있는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도 대통령의 권한을 이런 7,000개, 2만 개의 자리를 막 이렇게 임명을 할 수 있는 이런 어마무시한 권력을 갖고 있는 대통령이 잘못하면 그럼 당연히 감옥에 보내는 거고, 잘못하면 탄핵 심판을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고, 이건 민주주의가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그런 주장을 해. 다시 왕정으로, 제국주의로 복귀를 해야 된다고. 다시 황제를 만들어가지고. 윤 황제님, 아니면 김 황제님 해가지고 황제를 만들어서 왕권으로, 다시 왕권으로 해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시는 극우 보수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이 있을 수는 있어요. 어떤 분은 우리나라 공산화해야 돼 라고 주장할 수는 있죠. 그런 주장은 저는 괜찮다고 봐요. 그런데 그 주장이 5%, 3% 이 정도면 괜찮은데, 또 그런 주장은 주류가 돼서는 안 되겠죠. 그냥 그런 주장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우리 각 국민이 모두 다 총기를 다 해야 돼, 총기를 소지 다 해야 돼, 이런 주장을 할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대마초 정도는 다 그냥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주장을 할 수도 있어요. 사람이 5천만 명이 넘으면 다양한 주장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것들을 다 통합해서 가장 좋은 걸 선택해서 좋은 제도를 만들고 좋지 않은 것은 안 하고 하는데, 제국주의 또는 왕정주의 이런 것들은 현대 시스템하고 전혀 맞지가 않죠. 오히려 독재를 남발하고 오히려 나라가 크게 쇠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은 그렇게 주장하세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걸 택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주장이 나와서 정말 나라가 다시, 선거는 불합리한 거 맞아요. 선거 불합리해요. 지금의 선거 제도는 완벽하지 않죠. 어떻게 완벽해요? 민주당, 국민의힘 두 개의 정당이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제도도 완벽하지 않아요. 그러나 독재보다는 나아요. 그리고 이 현재의 정치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래가지고 브레인 낫 해서 엉뚱한 쓰레기 정보들이 너무 많은 상태에서 우리가 옥석을 잘 가려야 됩니다. 자, 그래서 19페이지 계속해서 수화가 상극이 된다고 하거나 표와 태가 서로 눌린다거나 나이가 맞지 않는다고 따지지 말고, 다만 농명서를 보면 복덕이 많고 적은 것을 알 수 있으니 그것으로 권속을 삼고 친형하는 날에 이경을 3번. 우리가 이제 여기서도 그래요. 이렇게 농명서도
야, 농명서를 보면 안다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야, 그럼 농명서가 진짜 있나?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견을 보는 안목이 있어야 돼요. 야, 팔량경에서 농명서에 다 나와 있대. 복덕이 사람이 복이 많은지 없는지, 나이가 수명이 뭐 일찍 죽는지 빨리 죽는지, 아니면 궁합이 맞는지 안 맞는지, 뭐 이런, 아니면 내가 운이 개운법, 내가 지금 별로 상태가 안 좋은데 어떻게 하면 운이 좋아지지? 개운법 농명서에 다 있대 라고. 좋아, 얼마나 좋아요. 이게 진짜 있으면, 이런 책이 진짜 있으면 너무 좋지. 이런 책 나도 보고 싶네. 이런 책, 농명서를 보면 다 나온다고 그렇게 하는데 이런 책이 있을 리가 없어요. 있을 리가. 이거 여기 팔량경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런 경우는 왜냐하면 모든 것은 계속 인연 따라 변하기 때문에 그래요. 선거제도가 좋다고 선거제도를 막 도입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렇잖아요. 우리 지금 이제 전자투표를 하잖아요. 가지고 꼭 눌러가지고 그걸 기계가 막 세잖아요. 이 제도가 좋아서 우리는 이걸 채택을 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것을 해킹해서, 북한이 이거를 해킹해서 이걸 조작을 했다라는 거잖아. 그럼 해킹이 가능한 건가? 가능할 수도 있겠지. 우리가 이제 이런 말이 있어요. 양자 컴퓨터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구글에서 양자 칩을 하나 발표를 했는데 이게 몇 조 년에 걸릴, 지금 현재의 컴퓨터로 1조, 2조, 3조 년에 걸릴 거를 5분 안에 해결을 한대. 계산을. 지금 현재의 컴퓨터도 엄청나게 빠르잖아요. 어마무시하게. 여러분들 머리가 더 좋아요. 지금 컴퓨터가 더 좋아요. 지금 컴퓨터 훨씬 좋잖아. 지금 현재의 컴퓨터를 가지고 1조 년, 2조 년, 1억 년도 아니에요. 1억 년도 아니야. 1조, 2조 년 동안 계산해서 풀어야 될 것을 5분이면 푼대. 그런 칩을 구글에서 개발을 했대. 삼성전자는 도대체 뭐 하는 거야? 구글에서 그런 걸 만들면 삼성전자는 저 본래 우주인들의 영혼을 갈아서 만들었다는 게 삼성전자 아닙니까? 그런 삼성전자에서 구글에서 이런 거 만들 때, 양자칩 만들 때 뭐 했냐고. 그거 하나 못 만들고. 그래서 답답해 미치는 거지. 그런데 이런 양자칩을, 그런 칩을 만들었다는 것은 그만큼 양자 컴퓨터 쪽으로도 많이 발달돼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딱 양자칩이 발표되니까 무슨 루머가 떠돌았냐? 그러면 비트코인 해킹된다. 코인이 갑자기 급락 5%씩 3%씩 다 떨어져. 많이 떨어진 건 10% 20%씩 확 떨어졌어요. 양자 컴퓨터가 발달되면 그러면 코인들은 모두 다 해킹당해서 비트코인 해킹을 제일 잘하는 나라가 우리 북한, 우리의 이웃, 우리의 형제 이북에서 그 해킹을 제일 잘한다 하죠. 우리나라 업비트에서도 북쪽에서 해킹당해가지고 수백억인가요? 수백억 무대에 이런 그 해킹당했다라고 몇 년 전에 쉬쉬하고 그렇게 있다고 그러죠. 북한에서는 전문적으로 북한의 인류 A급 머리 좋은 천재들은 모두 다 해커가 된다고 그런 루머가 있습니다. 이것도 쓰레기 정보인가요? 하여튼 그러게 북한에서 북한의 천재들은 해커가 된다. 북한에서는 먹고 살 게 없으니 그 각국의 은행들을 이렇게 그 침범하고 해킹해서 또 이렇게 저런 비트코인 같은 코인들을 해킹한다라고 그러죠. 비트코인 유명해진 것도 북한 때문에 유명해진 것도 있어요. 북한에서 하도 이제 이렇게 그 비트코인 이런 것들을 해킹해서 쓴다 이런 것들 때문에 비트코인이 그래서 또 인기도 또 더 많아지기도 했어요. 등등의. 근데 양자 컴퓨터가 발달해서 비트코인처럼 블록체인 기술을 가진 그 지금의 현재의 이제 컴퓨터도 제대로 접근하지 못해서 풀기 어려운 암호들로 가득한 블록체인 기술인데 뭐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 그 암호들을 빨리빨리 해석을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양자가 나오면 어디부터 털리겠습니까? 국민은행, 신한은행부터 털리지. 우리의 기존적인 은행 시스템부터 먼저 털리지 않겠어요? 그럼 상식적으로
컴퓨터가 더 발달하면 20년 전의 컴퓨터는 느리고 지금의 컴퓨터는 훨씬 더 빠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은행의 이런 것들은 금융 시스템은 망가지지 않았어요. 왜 그렇겠어요? 해커가 나오면 해커가 나와서 뚫으면 방어막이 또 그만큼 강해지는 거예요. 방어막이 그만큼 또 강해지면 보안 시스템이 여기에 따라서 강해지면 다시 또 해커가 또 뚫고 보안 시스템 또 강해지고, 그래서 보안 시스템도 같이 해커랑 같이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보안 시스템 요구를 양자 컴퓨터 쓰면 되지는 거지. 같이 해커도 양자 컴퓨터 쓰면 보안 시스템도 양자 쓰는 거지. 어쨌든 이쪽이 더 원래 뚫는 것은 더 쉬워요. 막는 게 힘들지. 그러나 돈은 누가 더 많이 갖고 있어요? 돈은 막는 사람들이 더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막는 시스템들은 더 짱짱하게, 더 비용을 더 많이 들여서 더 좋은 컴퓨터로, 최신의 컴퓨터를 계속 하는 거고, 뚫는 사람들은 해커들이니까 돈이 별로 없어. 작은 자본으로 머리 좋은 거 가지고 천재적인 걸 가지고 뚫고 들어가가지고 이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 때문에 모든 게 해킹이 뭐 어떻게 된다라는 걱정은 굳이 그냥 그야말로 이제 괜한 걱정일 수가 있습니다. 농명서 이거는 똑같아. 이 세상에 처진 방어막, 이 보안 시스템은 너무나도 세. 부처님이 쳐놓은 보안 시스템은 우리 그 미래를 알고 싶고 내 운명을 바꾸고 싶잖아. 이 보안 시스템은 이 해커 이거 가지고 좀 어려워. 해커가 뭐겠어요? 주역을 공부하고 무슨 농명서 이런 이 운명이 달려진 이런 책들이 해커 아니겠어요? 어떻게든 내 운명을 침투해서 알아보고 이것을 빨리빨리 대응 어떻게 해야지. 우리는 이런 이제 막연한 해커가 몇억 달러에 몇 천억, 몇 조 원의 것을 갈취하고 어떻게 해킹해서 갖고 싶은 이런 욕망은 우리가 미래를 생각해서 운이 좀 어떻게 하면 더 좋아지고 어떻게 하면 좋은 궁합을 만나서 이렇게 할 거라는 기대랑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비슷한 기대잖아요. 해커가 뭘 뚫어서 돈을 많이 먹으려고 하는 기대나 우리가 특별한 노력을 들이지 않고 어느 누굴 만나면 내가 성공하고 어느 날짜에 이사 가면 좋아지고 이런 것은 비슷한 거라고요. 그런데 그런 일은 없다. 이 자연계가 펼쳐놓은 방어막은 너무나도 이 보안 시스템이 너무나도 철저해. 아무리 뚫으려 해도 다시 또 막히고. 왜냐하면 계속 변해가기 때문에 그래요. 인연은 계속 변해가. 우리가 민주주의가 제일 좋은 시스템인 줄 알았더니 민주주의는 자본주의를 양성하고 자본주의는 극도의 양극화를 초래하잖아요. 부자하고 가난한 자 너무 차이가 커. 그래서 복지주의로 나가. 어떻게 하면 그래서 세금을 더 많이 걷어서 사람들에게 이제 복지 정책을 많이 써. 이 복지 정책을 많이 쓰니까 사람들이 또 브레인 랏 이래가지고 머리가 썩어가면서 머리가 썩는다는 말은 아무것에 관심을 갖지 않고 다 싫다 이런 말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기력해져 또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래. 아니면 너무 놀려고 해. 뭐 등등의 많은 또 다른 일들이 생겨요. 또 다른 문제점이 또 생겨. 그러면 복지 국가에서 또 다른 것으로 또 변화가 되겠죠. 세상은 계속 변화하고 되고 또 변화가 되고 하기 때문에 그 이치를 잘 꿰뚫어서 농명서는 자기 본성, 본마음, 내 마음에서 찾는 것이 가장 훌륭합니다. 모든 문제의 답은 내 자신에게 있어요. 그래서 내 자신이 이렇게 아주 혹독한 추위, 혹독한 더위 이런 것을 무서워하지 않고 혹독한 추위와 혹독한 더위가 있으니까 현대차가 세상에서 제일 자동차를 잘 만든다잖아요. 저 어디 그린란드 같은데 현대차 갖다 놔도 차가 간대. 저 사막에 50도가 넘는 장렬한 사우디아라비아 그런 데 가도 현대차 갖다 놔도 고장이 안 난다잖아. 너무 차가 혹독하게 더워도 혹독하게 추워도 대한민국이 또 그렇지 겨울이 혹독하게 덥고 여름에 혹독하게 덥고 춥고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 거기에서 견디는 차를 만들어내니 세계 어디 가나 다 방산도 뭐 탱크도 마찬가지. 우리나라처럼 추운 겨울에도 탱크가 움직이고 더운 여름에도 탱크 안에 에어컨 빵빵하게 돌아가는 그런 나라가 없다잖아 보면. 그게 우리나라에서 왜 그러겠어? 혹독한 거예요. 혹독한 걸 극복해. 그런데 혹독한 것을 극복하는 사람도 있고요. 상처받으면 덧나가지고 썩어버려가지고 다시 못 일어서는 사람도 있어요. 상처가 많은 사람이 큰 성인이 될 수도 있지만 상처가 많아서 원한에 찌들려가지고 뭐 이를 갈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무슨 차이일까요? 어떻게 하면 그 상처들이 다 경험이 돼서 자기 성장을 이뤄서 더 나은 사람이 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대한민국은 좀 특이한 거예요. 많은 나라들이 독재 속에서 권위주의 속에서 정말 배를 골아가면서 억압된 상황을 자유 없이 억압된 상황으로 살아가는 나라가 그렇게 많아요. 전 세계의 60%의 사람들은 권위주의 나라에 살고 있어요. 독재 속에 살고 있다는 거죠. 우리도 독재에 있다가 독재에서 지금 민주주의로 바뀌었잖아요. 무슨 차이일까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이 깊은 상처, 큰 상처를 극복하고 그것이 경험이 돼서 성장하는 걸까요? 이게 두려워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계속해서 더 배우고 공부하려고 하는 그런 에너지가 있어야 되겠죠. 우리 자식에게 이 길은 험하니까 가지 말고 피해가라 이렇게 가르칠 게 아니라 저 어려운 길도 괜찮은 거야. 가고 나면 네가 더 좋아져.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뭐 어려운 거 만나면 피하고 보자. 뒷걸음 치고 가만히 있어. 이렇게 이제 어떤 어렵고 힘든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더 좋은 거야. 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더 많이 하고 어렵고 힘든 거를 견뎌내려고 하고 또 사람에 대해서도 서로가 이해하고 배려한다는 것은 그런 것을 다 거치는 거잖아요. 그래야지 상처가 이렇게 원망이 되지 않고 오히려 더 큰 대인을 이룰 수가 있겠죠. 저는 그것을 부처님에게서 찾고 있는 거예요. 부처님은 능히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원력을 세워라. 라고 해서 보현보살의 10가지 원력을 세우고 그렇게 원력대로 이렇게 실천해 나아가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를 오해하고 막 돌 던지고 막 저를 짓밟고 그래 해도 더 하세요. 더 밟아. 더 밟아. 더 욕하세요. 하면서 오히려 욕해줘서 고맙고 짓밟아줘서 고맙고 이렇게 여러분들을 더 고맙게 생각할 그런 마음을 가지면 성장하지 않겠습니까? 아주 훌륭하게. 그러니까 저를 때리세요. 성불하시고요. 공양 맛있게 드십시오. 방생 같이 가고요. 혹독한 추위가 기다릴 거예요. 방생 가면.